안녕하세요. 미국 역사의 첫 번째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초기 정착과 식민지 시대를 탐험할 것입니다. 1600년대 초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새로운 기회의 땅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단순한 발견과 정착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땅은 이미 수천 년 동안 다양한 원주민 부족들이 살아가던 곳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1607년 잉글랜드에서 온 탐험가들이 버지니아주의 최초의 영구적인 영국 식민지를 세우면서 이 땅의 본격적인 유럽 정착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 식민지의 이름은 제임스타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수많은 도전과 고난이 따랐습니다. 혹독한 겨울, 질병 그리고 원주민들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담배 농업이 경제적 성공을 거두며 식민지는 서서히 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620년에는 또 다른 중요한 정착지인 플리머스가 세워졌습니다. 이곳에는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온 필그림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왔으며 이들의 신념과 삶의 방식은 이후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첫 겨울을 극복하며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살아남았고 이 경험은 후에 추수감사절이라는 전통으로 남아 오늘날까지 기념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아메리카 대륙에는 여러 유럽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식민지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가 각각 남부와 북부의 식민지를 확장하며 대륙에서의 영향력을 넓히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프리카인들이 강제로 이주되어 노예로 일하게 되면서 대서양을 건너는 삼강 무역이 성행하게 됩니다. 이 무역은 식민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노예제라는 어두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식민지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영국의 지배 아래에서 자치권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식민지들은 독자적인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며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식민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자유와 독립에 대한 열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로 인해 1776년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의 역사는 초기 정착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원주민들과의 충돌, 노예제의 도입, 그리고 유럽 강대국 간의 갈등이 이 땅의 초기 역사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식민지들이 어떻게 독립을 향해 나아갔는지, 그리고 미국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탄생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의 독립전쟁과 헌법 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독립을 쟁취하고 헌법을 통해 나라의 기초를 세웠는지 함께 떠나볼까요? 1776년 영국의 13개 식민지 주민들은 점점 참을 수 없는 세금과 영국의 억압적인 통치에 분노했습니다. 대표 없이 과세 없다라는 구호가 등장하며 영국에 저항하기 시작했죠. 특히 보스턴 차 사건은 긴장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식민지 사람들이 영국의 차를 항구에 던져버린 사건인데 이 사건을 계기로 양측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죠. 1776년 7월 4일 미국은 독립선언을 발표하며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당시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토머스 제퍼슨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설렜을까요? 하지만 독립은 선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이를 용납할 수 없었고 곧바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훈련받지 않은 식민지 군대가 영국군에 크게 밀렸습니다. 특히 뉴욕 전투에서 미국군은 크게 패하고 워싱턴 장군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군대는 트렌턴 전투에서 큰 전환점을 맞습니다. 워싱턴 장군이 크리스마스 날 얼어붙은 델라웨어 강을 건너 영국의 용병 부대를 기습 공격한 전투죠. 한밤중에 깜짝 승리로 사기 진작에 성공한 미국군은 이후 계속해서 전략적인 승리를 거두며 독립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1781년 요크타운 전투에서 찾아왔습니다. 프랑스의 지원을 받은 미국군은 영국군을 포위하고 마침내 항복을 받아냈죠. 이 전투에서의 승리는 독립전쟁의 실질적인 끝을 알렸습니다. 독립전쟁이 끝난 후 미국은 이제 새롭게 국가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었어요. 독립전쟁 이후 처음 도입된 연합교약이라는 시스템은 각주의 자율성이 너무 강해서 국가로서의 통합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1787년 헌법 제정 회의가 열렸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모인 대표들은 새로운 헌법을 만들기로 결의했습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미국 헌법은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죠. 삼권 분립, 즉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권력 분산이 핵심이었어요. 그들이 세운 헌법 덕분에 미국은 자유와 법치가 강력하게 뿌리내린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은 독립을 쟁취하고 헌법을 통해 국가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들의 독립전쟁과 헌법 제정 과정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죠. 미국의 독립과 헌법,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자유와 법입니다. 그들의 여정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의 서부 개척과 산업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800년대 초부터 1860년까지 미국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는데요. 이 시기는 미국이 국토를 서쪽으로 확장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며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노예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며 미국 역사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1803년 루이지애나 매입을 통해 미국은 엄청난 국토를 서쪽으로 확장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미시시피강을 넘어 광활한 서부로의 개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특히 오리건 트레일이나 캘리포니아 골드러시로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몰려들었는데요. 황금과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난 이들의 모험은 그야말로 미국의 꿈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서부 개척은 그리 쉬운 여정이 아니었어요. 거친 자연 환경, 인디언들과의 갈등, 그리고 자원 부족은 개척자들의 큰 도전 과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서부로 떠나갔습니다. 서부로의 확장은 한 가지 중요한 발명을 필요로 했습니다. 바로 철도였죠. 1860년대에 들어 철도는 미국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대륙 횡단철도가 완성되면서 미국 동부와 서부가 하나로 연결되었고 물류와 이동이 엄청나게 빨라졌죠. 덕분에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도시들이 급격히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철도는 미국 산업화의 상징이었는데 미국은 곧 산업혁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계화된 공장들이 늘어나고 철강, 석탄, 면화 산업이 발전하면서 미국은 빠르게 세계 강국으로 떠오르게 되었죠. 그러나 미국이 빠르게 발전할수록 사회적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특히 노예제를 둘러싼 논쟁은 남부와 북부 사이에 심각한 대립을 불러일으켰죠. 남부는 농업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농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예제가 경제에 필수적이었습니다. 반면 북부는 산업화가 진행되며 노예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 갈등은 결국 미국 사회를 두 갈래로 나누게 되었고 미국 역사의 다음 장에서는 이 노예제를 둘러싼 더 큰 분쟁, 남북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죠. 1800년대 초부터 1860년까지의 미국은 서부로 확장하고 산업화의 기적을 경험하며 빠르게 성장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노예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미국은 그로 인해 큰 갈등을 겪게 됩니다. 미국 서부 개척과 산업화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한편 그 이면의 갈등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한 시기, 남북 전쟁과 재건 시대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1861년부터 1877년까지의 이 시기는 미국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중요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함께 떠나보시죠. 먼저 남북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미국은 초기부터 남과 북이 아주 다른 방식으로 발전했어요. 북부는 공업이 발달하고 노동력이 자유인이었지만 남부는 대농장과 노예제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특히 노예제도가 남북 간 갈등의 핵심이었어요. 북부 사람들은 노예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남부는 이를 생존의 문제로 여겼어요. 이 갈등이 결국 1861년 남부주들이 연방에서 탈퇴하면서 전쟁으로 폭발한 겁니다. 미국이 두 개로 나뉘어 북군 연방군과 남군 연합군이 싸우게 된 것이죠. 남북 전쟁은 1861년부터 1865년까지 이어졌고 양측 모두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했어요. 대표적인 전투로는 게티스버그 전투가 있죠. 북부는 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며 전세를 역전시켰고
링컨 대통령은 여기서 유명한 연설을 남기기도 했어요. 바로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여야 한다. 고 말이죠. 1865년에 남부가 패배하면서 전쟁은 끝이 났고 북부가 승리했어요.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도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죠. 바로 재건과 노예제 폐지 후의 변화였습니다. 전쟁 중인 1863년 링컨은 노예 해방 선언을 발표했어요. 이로써 남부의 노예들이 공식적으로 자유를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미국 수정 헌법 제13조가 제정되어 노예제는 완전히 폐지되었어요. 이제 미국의 노예제는 더 이상 없게 된 겁니다. 하지만 노예제가 폐지됐다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자유를 얻은 흑인들은 여전히 경제적,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았고 남부 사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래서 남부에서 흑인들을 억압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건 시대의 시작이었어요. 전쟁 후 재건 시대 1865에서 1877년 미국이 남부를 다시 회복하고 노예제 폐지 이후 새로운 사회를 정립하려 했던 시기였어요. 정부는 남부를 다시 연방에 통합하려고 했고 전 노예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보호 장치를 마련했어요. 예를 들어 흑인 남성들에게 참정권을 주기 위한 수정 헌법 제15조가 제정되기도 했죠.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부는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흑인들에게 새로운 권리가 주어졌지만 남부의 백인들은 이를 거세게 반발하며 쿠클럭스 클랜 KKK 같은 인종차별주의 단체들이 등장했어요. 이들은 폭력을 통해 흑인들을 위협하고 그들의 권리를 제한하려 했습니다. 결국 1877년 재건 시대는 끝났지만 인종 갈등은 계속되었고 이후 흑백 분리와 차별의 시대가 계속 이어졌죠. 남북 전쟁과 재건 시대는 미국의 새로운 장을 열었지만 해결되지 않은 갈등들을 남겼습니다. 노예제가 폐지되면서 법적으로는 평등을 얻었지만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남북 전쟁은 미국이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든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갈등의 씨앗을 심기도 했죠. 이 전쟁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미국은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미국의 남북 전쟁과 재건 시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미국 역사의 큰 전환점이자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이었죠. 흥미롭게 보셨나요? 다음에도 또 다른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세요. 20세기 전반부는 미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미국은 급속하게 성장하며 세계 무대에서 영향력을 강화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대공황 그리고 그로 인한 미국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00년대 초반 유럽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강대국 간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1914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암살 사건을 계기로 유럽은 전쟁에 돌입하게 되었죠. 처음엔 미국이 중립을 지켰지만 1917년 독일이 미국 천박을 공격하면서 미국은 참전을 결심하게 됩니다. 미국의 참전은 전쟁의 흐름을 바꾸었고 1918년 전쟁은 연합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 미국은 단순한 신생국에서 벗어나 세계 강국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920년대 말 미국 경제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주식 시장이 붕괴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은행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이 시기를 대공황이라고 부르죠. 경제적 어려움은 미국인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고 많은 이들이 식량 부족과 빈곤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 미국은 새로운 경제 정책을 도입하며 국가 재건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통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보장 제도를 도입하며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힘썼습니다. 1939년 유럽에서 다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전쟁으로 미국은 처음에는 참전하지 않았지만 1941년 진주만 공습 이후 일본, 독일, 이탈리아와 맞서 싸우게 됩니다. 미국은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전쟁에 기여했고 1945년 전쟁이 끝난 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때부터 미국은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20세기 전반부의 미국은 전쟁과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도 강력한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화를 만들어냈고
오늘날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 우리는 미국의 강인한 정신과 혁신적인 리더십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흥미로운 역사의 여정 속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흥미롭게 보셨나요? 다음에도 또 다른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국 역사 이야기의 마지막 여정인 냉전과 현대 미국 이야기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은 새로운 적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적은 총과 대포로 싸우는 적이 아닌 이념과 체제의 싸움이었죠. 바로 냉전입니다. 냉전은 미국과 소련 두 초강대국의 긴장과 경쟁이었습니다. 서쪽의 자본주의 미국과 동쪽의 공산주의 소련이 세계 패권을 두고 다투기 시작했죠. 이들의 대립은 전 세계 곳곳에서 대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한반도에서도 한국 전쟁이 벌어졌고 베트남에서도 치열한 전쟁이 이어졌죠. 하지만 이 대결은 핵무기라는 무서운 무기로 인해 직접적인 전면전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우주 개발 경쟁이 뜨겁게 벌어졌고 미국은 아폴로 11호를 통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에 사람을 보내며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미국은 냉전 기간 동안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많은 나라에 개입했습니다. 이른바 봉쇄 정책이었죠. 그 결과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로 나섰지만 때로는 베트남 전쟁처럼 참담한 실패를 겪기도 했습니다. 냉전이 끝난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미국은 단독 초강대국으로 남았고 세계는 신세계 질서로 들어섰습니다. 냉전이 끝났지만 미국이 겪는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1년 9.11 테러로 미국은 큰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중동 지역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미국은 인종 문제, 기후 변화, 그리고 소셜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때 마틴 루터 킹 목사와 같은 지도자들이 싸운 민권운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종 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남아있고 경제적 불평등도 심화하고 있죠.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다양성과 개방성을 바탕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창의적 혁신과 문화적 영향력을 자랑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는 세계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냉전과 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끊임없이 도전과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까요? 이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